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한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위원이신 박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 초기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1조 개정을 통해 출산 축하금 지원 중단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둘째, 별표를 개정하여 첫째 아이 출생 축하금 50만 원 지원 신설하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출산 축하금을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연 갤러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경희입니다. 책자 81페이지 시흥시 연 갤러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가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연 갤러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하고 관내 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운영 방침, 운영 시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사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용료 납부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사용자의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연 갤러리 운용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좀 두 가지만 물어볼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연 갤러리 운영 조례안에서 네. 그 사용료가 네. 이제 1층 전시관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사용하면 2만 원이잖아요. 네, 2만 원으로. 근데 지금 이 금액이 저 어이도에 있는 그 오아시스 거기하고 금액이 동일한 거죠. 네, 오아시스는 2만 3천 원이고요. 23,000. 저희는 오아시스보다 좀 규모가 작습니다. 오아시스는 한 59평 정도 되고 저희는 한 36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액을 떠나 1년에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 사용이 네. 얼마나 되던가요? 혹시? 저희가 이제 명절이나 이런 데 빼고 총 작년 운영 실적은 30일에 운영하였습니다. 일주일씩 저희가 대관을 하거든요. 일주일. 네. 저는 그래서 조금 뭐 이왕에 저기 하는 거 2만 원이면 차라리 이게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긴 한데 너무 네. 작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8시간이면 다른 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에 네. 관련해 따지면 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저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올려서 차라리 하는 게 어떤 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어떤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하나 더 3조 운영 방침에 보면 그 2항에 연 갤러리는 전시 외에도 교육, 워크숍, 체험, 농업 관련 생산품 판매 등이라고 이제 그 사용 그 저기를 적어놨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공간이 작아서 네. 교육이나 워크숍은 우리 3층에 강당이 크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를 좀 활용을 하고 여기는 말 그대로 체험이나 어떤 그 생산품 판매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물론 뭐 조정을 하면 되겠죠. 네, 주로 전시 쪽이나 이런 전시나 쪽으로 체험 쪽이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많이 쓰죠.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워크숍은 3층 강당이 크니까 네. 거기로 활용하는 게 저는 훨씬 나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조정하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네. 우리 연 갤러리가 생긴 지가 언제 생긴 거죠? 저희가 2011년 준공하면서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2011년에 생긴 걸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걸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유료로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유료로 한 지는 몇 년도부터 유료로 한 거예요? 이번부터 유료로 하려고 조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좀 전에 박준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연 갤러리는 무슨 교육 워크숍, 이 생산품 판매 이런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그 장소나 성격상으로 취지에는 맞지 않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할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여름 같은 데 이제 너무 덥고 뭔가 농부장터 운영을 할 때 이제 농산물 판매를 일부 한 1, 2주 정도 놓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다양한 저는 방법에서 전시장에서 그런 걸 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갤러리는 갤러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갤러리에서 농산물을 팔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판매를 넘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홍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물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그런 아니, 홍보 활동에 여름에는-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름에는 그곳이 네. 연꽃이 피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꽃 사진이나 그림이나 전시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워크숍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갤러리에 그렇잖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갤러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늘 시행사가 우선이고 그래서 다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사진이나 미술협회나 이런 데서 이 갤러리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시행사가 항상 우선이었고 그래서 여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 갤러리는 그냥 갤러리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 전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갤러리 처음 생길 때부터 봐왔잖아요. 갤러리 바닥도 그런 식으로 대리석으로 갤러리 바닥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에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가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갤러리는 갤러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사진이건 미술이건 전시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 공간이 대리석에 하이힐 신고 발소리 나고 전부 그 밑에 다 반사돼서 비치고 시당초 잘못된 계획이었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아니 여름 한철 내내 거기서 연꽃 전시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밖에서 농부장 더 덥다고 거기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요? 전 수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맞지 않고요. 그러면 갤러리 그 추첨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유료로 하면? 저희 시흥에는 그 예약 시스템 시소라는 공유 플랫폼이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2026년도에 현재 시에서 쓸 계획으로 있는 날짜는 대략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쓸 날짜는 지금 시청에 전체 공지를 띄워서 받았는데 그 예약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개선에 전시하고 뭐 양봉 쪽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여름에 그 농산물 판매 쪽으로 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거 말고는 전부 시민한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무튼 잘 대관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무료여서 대관을 많이 했기도 했겠지만 연 갤러리 정도는 유료여도 얼마든지 저는 대관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 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보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3조 2항에 대해서는 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 이거 갤러리는 전반적으로 갤러리에 대한 전시가 목적이고요. 다만 무료인 상태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운영 방침에 대한 목적을 한 줄 더 추가할 뿐이지 주요 운영 방침은 갤러리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방침에서 저는 네. 교육 워크숍, 네. 농업 관련 생산품 판매 이런 것들은 조례에 담으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가 있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 시간 동안 박준호 위원회 4인으로부터 시흥시 연갤러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연갤러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3조 제2항을 삭제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연갤러리 운영 목적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박준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연갤러리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복순입니다. 의안번호 4577호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이번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된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시행됨에 따라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시흥시의 역할과 추진 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 통합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대상자 중심의 연계와 조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통합돌봄 추진 체계 및 지원 기반 정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전담 조직 및 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창구 및 돌봄 SOS 센터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통합지원 협의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돌봄, 주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연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TF팀도 있었고 그 시범 사업도 2025년 9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시범 사업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범 사업을 했었고 우리가 3월부터 이제 이게 국가가 본격적으로 하게 될 네,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TF 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TF팀은 그 통합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거는 대상자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그 통합 돌봄 지원이 지원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통합 지원 회의입니다. 네, 대상자를 중심으로 그 통합 지원 회의에 그 TF팀이 서비스 제공 기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분야별로 보건의료, 돌봄, 주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예. 이런 협의체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인 거예요? 협의체는 이제 법 시행에 법에도 법률에도 협의체 구성이 있고 저희도 이제 조례에 협의체 구성을 이번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이제 협의체는 저희 지역사회 실행 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네. 요렇게 해서 매해 1년에 저희가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 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큰 역할을 네, 전문기관 등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찌됐건 이게 우리가 통합 돌봄이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각각으로 뭐 네. 보건은 보건대로 네. 그다음에 돌봄은 돌봄대로 주거는 주거대로 네.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인 만큼 네, 이 각 부서 간의 협업 이런 것들 그리고 그간에 이제 이 업무를 해오던 기존의 이 관행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게 보여지고 제가 뭐 지난번에 그 일본에 가서도 봤던 이 통합 돌봄에 대한 것들이 우리도 아마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다소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시간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래서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방법은 상호간에 긴밀하게 협업하는 거다. 이런 것들 그리고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그 협의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이 통합 돌봄에 관한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우리가 단정한 옷을 입는 것처럼 지금 첫 시작을 할 때 잘해야 한다. 나중에 가서 이게 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들은 처음에 할 때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네, 아무튼 적극적으로. 뭐 잘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기대가 크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리고 이 대상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만큼 부서에서도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네, 차근차근 잘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의회하고도 의회도 아무튼 이 통합 돌봄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맥락이 잡히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냥 통합 돌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의회하고도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희 아마 송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큰 부분이 있는 만큼 시작부터 조금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의회랑도 상임위 비롯해서 의회랑도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자주 적극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지라시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사항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 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위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5조를 개정하여 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구매 적용 기관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안 제6조 및 제10조를 개정하여 우선구매 계획 수립의 기준과 그 우선구매 협조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개정 이유가 네. 그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혹시 그 제가 좀 따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지정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혹시 여기가 10군데가 좀 넘는데 네네. 다 가보셨어요 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가보지는 못했고요. 5-6군데는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네. 제가 받은 거는 11곳인데 네. 이제 물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라는 말에는 공감을 해요. 네. 근데 혹시 여기에서 그 시설장에서 이 생산 품목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그때 의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네. 생산을 여기서 다 생산을 해요? 딴 네네. 데서 지금 물량을 받아오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다 다 하는 공장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요? 네. 제조 시설이? 네네. 지금 내음공간 같은 경우는 복사용지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복사용지 커팅하는 거랑 확인을 했습니다. 용지를 거기서 생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종이만 가져와서요. 박스 그 종이를 배부 잘라서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그 인쇄가 네. 된 걸 갖다 맞게 크기 맞게 예, A4, 예, 예, A3 맞습니다. 네. 용지 맞게 거기서 재단을 한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시설이 있다고요? 네. 그럼 그다음에 그 밑에는 저기 CCTV 같은 경우는 저 조립만 하는 거예요? 네, 맞아. 나머지 부품은 다 예, 외부에서 예, 들어오고 예, 네. 전광판 같은 경우도 보면 안에 이제 시설물들이 많을 텐데 LED로 다 LED 같은 거 조립돼 있는 거를 네, 조립하는 거. 네. 그다음에 그 PE 봉투, 비닐봉투도 다 생산하고 비닐봉투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뭘 다른 게 네.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과장님이 이제 한 번 정도는 좀 현장을 네. 다니면서 이게 과연 우리 그 관내에 있는 그 중증 장애인 기관에서 네. 하는지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외부에서 물론 우리 시는 우선적으로 이 중증 장애인 단체에 네. 다 일단 우선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이 박스 갈아치기 하고 이런 사례가 옛날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현장을 가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좀 더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사업이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예, 예, 저 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여기에서 물론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네. 나머지는 안 되는 거 있어서 혹시 뭐 저희들도 시간 돼서 같이 가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정도는 쭉, 왜냐하면 여기가 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에요. 네. 그죠? 네. 일반인들도 하기 어려운 거를 이분들이 할 수 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혹시 이 자료 중에 유효 시작이라고 유효 종료일이 있는데 이거 3년 정도 주기적으로 어떤 뭐 허가를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산 지원이요? 네. 아니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유효 시작일, 유효 종료일 그래가지고 11군데가 대부분이 다 3년 주기로 지금 3년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거를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보내주시고 한번 시간 되시면 가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서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일단 어쨌든 장애인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장애인 제품 판매해 주면 뭐 좋죠. 네. 네. 그거 한번 체크 좀 부탁할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찬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중복 질문은 빼고 하겠습니다. 그 지금 11곳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식품 쪽은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식품 쪽은 체육늘하고 다같이 보호작업장, 이유 네. 보호작업장, 네. 배움곳의 송화버섯, 그다음에 빗길의 쌈채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다 아직 못 가보셨죠? 요 군데들 간 거는 이제 빗길을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체움nur, 그다음에 다같이 보호장 이렇게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조금 이제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구매해서 증증 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선 구매하는 거 좋습니다. 응? 아주 좋은 그런 저건데 이제 문제는 위생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또 아까 같이 뭐 그 박스가리만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우리 발의하신 그 우리 의원님하고 다 같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둘러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그 시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줄 수 있나도 봐야 되고 또 도나 무슨 예산을 특조 같은 걸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만 지금 뭐 우선 구매는 좋아요. 근데 그 제품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내놔도 번듯하고 정말 선물할 수 있고 또 이럴 때는 그 뭐 공동 구매 같은 거 해서 단체로 들어가는 게 더 그 사람들한테는 더 좋을 거예요. 어쨌든 판로 개척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위생적인 거나 또 안전에 관해서의 굉장히 지금 열악하다 하니 우리도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그 도와줄 부분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이 구매력도 또 그 다른 사람이 봐도 장애인이 하면 뭔가가 조금 이렇게 일단은 편견이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약간 꺼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식품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완전히 위생적으로 한 것도 하긴 하고 또 우리가 가보니까 너무 뭐 환경도 괜찮고 했으니 우리도 한번 뭐 우리 시에 뭐 납품하는데도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판로 개척을 해줄 수 있게 그러니까 우선 구매도 해주고 판로 개척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좋은 의원님이 좋은 얘기 해주셔서 현장을 좀 들여다보고 네, 의원님들도 가서 보시고 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셔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장애인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 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평등 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평등 정책과장 홍성입니다. 의안번호 4578호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24조 규정에 의거 설치,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는 어린이집과 주택법 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서치 예정인 어린이집의 위탁사항에 대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 모집 등 선정 절차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제 위탁 시설인 시립은계 한양 수자인 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26년 9월부터 31년 8월까지 5년이며 26년 6월 준공 및 7월 입주 예정인 구 대하 3 영남아파트 재건축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은 위탁 기간은 26년 10월부터 31년 8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28억 원으로 2개소 29명으로 면적과 현인원 호봉 기준 등을 비교 고려하여 인건비 산출에 추계하였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통하여 공보육에 대한 서비스 안정화와 인근 민간 보육시설과 연대 강화 및 상생 운영을 통해 영유아 보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 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무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시립은계 한양 수자인은 언제까지예요? 위탁 기간이? 위탁 기간은 위탁 기간은요 지금 26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저기는 시립대하 3 영남은 입주가 언제부터래요? 영남 입주가 지금 그게 지금 한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아가지고 입주가 7월에서 8월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 8월. 예, 예. 근데 왜 이게 되게 8월 말이면 우리가 추경도 있을 텐데 되게 이게 빨리 이번에는 서두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때 시작해서 이제 선정하고 또 이제 입주 시기 전까지 이제 준비할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기 2월달에 좀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위탁 기간 종료되는 데야 뭐 그래도 뭐 크게 저기 할 건 없지만 여기는 그러면 저기 대하 영남은 세대 수가 몇 세대예요? 1026세대로. 1026세대. 예. 그럼 여기는 한 80명 정도로 예상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대략 이제 보육정원 한 80명 정도 이제 전체 면적에 고려해서요. 지금 5개 반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80명 잡았고요. 네, 이거 이제 원활 모집 고려해서 또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하나 더 여쭐게요. 그때 아마 우리 간담회 때도 나왔는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면 경제의 효율성이죠. 네. 이게 왜 직영하고 위탁하고 이제 나눠 놓으면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위탁하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9억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네. 사업비는 그때 얘기한 대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네, 일단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가 이제 직영하고 위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네. 일단 어차피 이제 인건비 쪽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제 저기 지원 받는 부분들이 이제 그 정부 지원 같은 경우가 이제 고려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위탁을 받을 경우에 이제 인건비의 원장 같은 경우는 한 이제 80%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는 이제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별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직영하면 그 인건비 부분이 이분들은 넘는 거고 그렇죠. 예. 위탁을 주다 보니까 네. 같은 그 수업을 하게 어린이들을 이제 지도를 하더라도 민간에서 할 때는 그러면 그만큼 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지금- 말 그대로 똑같이 고생은 하고 하는데 네. 보면 직영을 했을 때는 그냥 다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주지만 위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영이 이제 말 그대로 실제로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가 이제 직영을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영이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민간 위탁자한테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 거,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거를 제가 받는 이제 거죠. 올해는 물어보지 않을 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네,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계 한양 수자인은 세대수가 몇 세대인 거예요?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세대 수는 제가 좀 그거는 좀 바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좀 그 네. 정원 그 은계 한양 수자인에 네, 이 지금 만료돼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에요? 62명 정도로 지금 현재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예. 현원이 62명이면 지금 이만큼이나 인원이 안 찬 건데 네, 지금 정원은 다시 77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현재 정원은 77명으로 돼 있지만 일단은 제가 정원 조정 같은 거 이제 위탁을 다시 이제 할 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정원이 지금 한양 수자에는 77명이고 이 시립 대야 영남은 80명인데 교직원 숫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교직원 숫자는 지금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는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 그러니까요. 예, 대하 영남은 80명이니까 보육중은 80명이니까 좀 더 인원을 그러니까 원하는 네. 3명 차이가 나는데 네네네. 교직원 차이가 왜 3명이나 나냐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시립대하 영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개반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하고 보육교사 인원을 맞춰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한양 수자에는 몇 개 반인데요? 지금 7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반은 교육 교직원이 13명이고 5개 반인데 16명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영아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인원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립에서 계속 네. 이렇게 영아반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영아반 같은 경우를 이제 반을 현재 일단 구성안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그렇다고 영아반을 뭐 전혀 뭐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라든 인력을 좀 그렇게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해놓으면은 네.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시립 어린이집이 위탁할 때마다 수도 없이 많은 이 영화반에 대한 이야기, 정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도 부서는 전혀 개선이 없이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놓는 게 이게 맞냐고요, 과장님. 일단은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에 대한 그 영화반에 따른 뭐 이 보육 같은 거를 이제 민간하고 좀 이제 조정해서 할 수 이게 있는 조정이 부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의원님. 이게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 실면적에 맞춰서 영화반하고 위화반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실면적에 맞춰서 저는 네. 미리 우리가 민간위탁이 이 동의안을 받을 때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현재 지금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 아직은 지금 저희가 인가라든지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혹시 이제 신규 단지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영화에 따른 수요들 잘 고려해서 일단은 반편성을 한 거라서요. 일단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영화 수요는 어떻게 조사했는데요? 지금 이 영남에 여기는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입주를 저희가 이제 입주가 이제 7월 8월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직 네, 입주도 7월 8월인 거잖아요. 근데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해서 수요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며요. 일단 어떻게 수요 조사를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영화반 구성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추계로 한 거니까요. 제가 이제 의원님 그 말씀처럼 영화반에 따른 그 반평상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언제나 고려한다고 하고 단 한 번도 고려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언제나 말은 고려한다고 하고 검토한다고 하고 단 한 번도 고려된 적 없고 검토된 적 없습니다. 과장님 오시고도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이쪽 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가정이라든지 뭐 보육 수요 같은 현원을 보면은 그래도 만약 그 시립에서 이렇게 시립이 늘어난다고 해도 민간 쪽에서 이렇게 뭐 지금 현원들이 그쪽도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현원 파악하시고 지금 저한테 답변하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 전부 서창으로 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서창지구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시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왜 도대체 시에서 이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이 정원들, 이 영화반 조정 이런 거 제대로 못해서 왜 민가정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매번 생길 때마다 무수히 많은 말썽이 생기고 민원이 들어오고 왜 시립 어린이집이 생기면 거기에 꼭 원화로만 그 시립 어린이집의 공간들을 채우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죠. 대기자가 많다고요. 그 대기자가 어떻게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로 보여지는 이 표면적인 것과 실제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어린이집의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될 거예요. 아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가 생긴다는 이유로 이렇게 시립 어린이집들에 대한 정원 그리고 영화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인 거예요? 도대체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충분히 공감은 네, 하시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다고 시립에서 영화반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취약 보육의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없애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과장님. 줄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하여튼 회수안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인근의 민간 그 수요하고 벌써 이미 지금 보세요. 정원이 한양수자인이 77명이고 영남이 80명인데 교직원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건 이미 이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당초 이제 개원을 할 때 이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저희가 이제 입주 시기에 맞춰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이거 일단 여기 면적이 그러니까 맞춰서 저는 애시당초에 네네.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아니 77명과 80명인데 교직원 숫자가 3명이 차이가 나는 걸 이걸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속에는 영화반이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숨길 걸 숨겨야죠. 아니 원화가 3명 차인데 교사가 3명이 차이가 난다고요?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추계할 때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아니 그거는 저는 이거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평등 가족국장, 성평등 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3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는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